하겠습니다. 지금 승우하고 윤준이 학교에서 과학 진도 나갔어? 아니, 한 번도 안 했어? 승우도 한 번도 안 했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물리화학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화학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배우는 물리 이 앞부분은 고율통합과학의 2단원의 중력장래의 물체 운동 있지?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범위로 따진다면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범위, 운동량, 충격량까지 똑같이 그대로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배우면 속력, 속도, 가속도, 등가속도 그래프, 운동의 법칙, 운동 방정식, 운동량, 충격량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똑같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 감안해서 하면 되고, 우리 고율통합과학 시험은 시험 날짜 뭐 아직 시작했는데 안 나온, 보통 빠르면 한 4월 24일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 4월 24일 정도 빠르면. 그래서 아마 5월 5일 끼고 아마 4월 30일? 요때 해가지고 4월 30일에서 5월 초 요때 이제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험 날짜 나오면 저거 해서 체크를 할 거거든. 그래서 체크를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부분들 있으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와서 꼭 질문을 해. 그리고 선생님이 3월 한 20일, 3월 셋째 주 이후에는 선생님이 고율통합과학 시험 대비 문제집을 줄게. 그래서 그거 선생님 조금씩 니네 시간 날 때마다 그거 풀면 돼.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는 선생님 그 3월 셋째 주 시험 나오는 날짜 보고 조율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제일 첫 번째 시험 아마 고등학교 들어가는 거라서 아마 불안감? 막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선생님이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은 조금 시험 대비를 일찍 시작하려고 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학교에서 잘 이해 안 되고 하는 부분도 미리미리 체크하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해. 필기 잘 해놓고 학교 부교재에 프린터물 잊어먹지 말고 잘 모아놓고, 알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과학은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요거 2학년 거 물리화학을 하는 것만큼 선생님 요 물리화학에 대해서 과제는 많이 내주진 않을 거야. 될 수 있으면 최소한 안 내주는 방향, 학원에서 될 수 있으면 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 그리고 고율통합과학 내신 대비할 때는 숙제가 엄청 많을 거야. 그 대신 뭐 엄청 많아봤자 뭐 키케야 한 100문제 정도 되겠지 뭐 한 주에. 그러니까 그 부분들만 명확하게 숙제만 잘 해도 고율과학시험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물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 지금 내용 정리를 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좀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될 거야.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선생님이 지금 그 페이지 넘겨주는 거 어디 펴라라고 하는 거 잘 보고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가 우리 몇 페이지부터 있나요? 거기 아까 선생님 필요한 데가 몇 페이지냐 거기가? 3페이지. 3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3페이지. 자, 제일 앞에 이제 속력과 속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력과 속도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속력과 속도, 속력하고 속도. 속력하고 속도 우리 둘 다 뭘 나타내는 거지? 빠르기를 나타낸다. 빠르기를 나타낸다. 자, 그럼 빠르기라는 건 어떻게 해야지 빠를까?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어떻게 해야지 금메달 받아? 뭐 100m 하면 시간이 짧을수록 그럼 빠르니까 금메달을 준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까? 같은 시간을 주고 더 멀리 갈수록.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같은 시간에 대한 거리가 멀수록 더 빠르구나 이렇게 되고, 또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를 주고 시간이 짧을수록 빠르구나. 그럼 시간이 짧았더니 더 빠르네. 반비례 관계지. 자, 또
같은 시간에 대한 이동거리가 클수록 속력이 빠르네. 그럼 얘는 비례관계지. 그러니까 우리 물리에 대한 요 뭐 공식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례하면 분자에 쓰면 되는 거고 반비례하면 분모에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이야.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서 쓰나요? 승우야, 속력과 속도를 구별해서 쓰니?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잘 구별해서 쓰진 않아. 난 속력이 빨라, 속도가 빨라 할 때 잘 구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속력과 속도를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속력, 거리, 시간분의 거리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조금 이따 이제 정리를 또 해줄 겁니다. 속력 V는 시간 T분의 S야. 이렇게 씁니다. 시간분의 거리야. 자, 그 다음에 속도 V는 시간 T분의, 여기 변이라고 되어 있네. 그럼 변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든.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고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래. 그럼 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동거리, 실제로 이동한 경로다. 실제로 이동한 거리다. 자, 그럼 변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변이. 자, 변이라는 얘기는 변한 위치라는 뜻이야. 변한 위치. 위치 변화라는 뜻이지.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나요?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어느 방법으로 가든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최단거리 변화 위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가 부산에 가는데 제주도 갔다 부산 갈 수도 있고 저 미국 갔다 부산에 갈 수도 있단 말이야. 여기서 그러면 이동한 거리는 달라. 얘는 이동한 거리가 이만큼이고 얘는 이동한 건 뭐 A, B, C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동한 거리는 다 다르지만 경로는 다 다르지만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최단거리 값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변이라는 말은 변한 위치 변화 값이 똑같다. 이게 변이에 대한 개념이야. 자, 그래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서 표현을 하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로서 표현을 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A라는 물체가 있는데 얘는 오른쪽으로 10m를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초가 걸렸대. 자, 어떤 B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 B라는 물체는 이쪽으로 10m를 가는데 마찬가지 5초가 걸렸대.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속력과 속도를 표현하면 자, A와 B의 속력은 같다.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이건 맞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가 속력하면 5초 동안에 10m를 갔으니까 얘는 속력이 2m/s야 이렇게 됩니다. 아, 1초에 2m씩 간 셈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B도 마찬가지. 5초 동안 10m를 이동했으니까 얘의 속력은 2m/s야. 속력은 같다고. 자, 근데 속도는 보면 선생님이 위치 변화라고 얘기했는데 5초 후에 A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다고. 자, B는 5초 후에 어디에 있니? 여기에 있겠지. 맞나요? 그럼 얘는 어때? 변이 위치 변화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도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속도라는 건 변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를 표현했잖아. 이 화살표를 표현해 준 거는 우리가 뭘 표현해 준 거냐면 방향까지 같이 표현을 해 준 거야. 방향까지. 그래서 속력이라는 개념은 크기만 표현을 해 준 거고요.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표현해 준.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속도를 표시한다면 자,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되면 오른쪽을 대체로 우리가 플러스. 우리 함수 보면 수학에서 함수 보면 1사 보면 2사 보면 3사 보면 4사 보면 어떻게 풀, 마풀, 마마, 풀마 뭐 이렇게 표현하나요? 그래서 대체로 오른쪽 플러스 위쪽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럼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속도는 플러스 2m/s야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B의 속도는 A의 반대 방향으로 갔지. 그럼 우리 수학에서 마이너스는 0보다 작은 음수의 개념인데 과학에서는 이 마이너스가 방향을 표시해줘.
반대방이 플러스의 반대방이. 그래서 마이너스 2m/s야 라고 표현을 해준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얘 플러스 하기도 싫은데요. 얘를 플러스로 할래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라고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속도에 대해서 이제 속도 빠르기를 표시하는데 선생님이 여기 갔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왔어. 그럼 난 변이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럼 속도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야. 내가 빛의 속도로 갔다 와도 속도는 0이 되는 거야. 왜? 위치 변화, 변이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자, 속도에 대해서 선생님 한 가지 예만 더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다라고 볼까요? 직각삼각형.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고 여기가 C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나는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가는데 5초가 걸렸대. 자, 근데 이 길이가 10m고 이 길이가 6m야. 자, 그럼 속력과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속력은 어떻게 돼? 5초 동안에 어떻게 돼? 10을 가서 6m를 더 갔으니까 어떻게 돼? 16m를 갔어. 그래서 속력은 3.2m/s야. 속도는 어떻게 돼? 요 최단거리가 변이니까 요게 변이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건 얼마가 돼? 8m가 된다. 맞나요? 그래서 속도는 5초 동안에 8m를 변이값이 8m야. 그래서 얼마? 1.6m/s야. 이렇게 표현해. 그럼 내가 A를 거쳐 B를 거쳐 C까지 왔는데 예를 들어서 8초 걸렸대. 그러면 속력은 얼마야? 8초 동안 16, 24를 갔으니까 속력은 3m/s가 되겠지. 그럼 속도는 얼마일까? 속도는 얼마가 됐겠어, 예시는? 여기서 이렇게 다시 A로 왔는데 8초 걸렸대. 속도는 얼마야? 속도는 0이 되는 거야. 왜? 제자리 왔으니까 변이가 0이니까. 속력 속도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이렇게 와도 변이는 얼마야? 8이 되는 거야. 속도 값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 이해됐나요? 그럼 자, 만약에 A, B, C가 있어. 같은 동시 도착했대. 누가 제일 빨라? 모두 같을까? 누가 제일 빨라? 여기서 A, B, C가 동시 도착했대. 누가 제일 빠를까?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를까?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르겠어? 동시 도착했대. 동시 도착했다는 게 무슨 뜻이지? 같은 시간 갔다는 얘기잖아. 근데 누가 제일 많이 갔어? C가 제일 많이 갔지? 그러니까 C가 제일 빨라. 그 다음에 누구야? A. 그 다음에 B의 속력이 제일 느린 거야.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속도는 어떻게 되겠어? 동시 도착했대. 속도는 어떻게 돼? 속도 누가 제일 빠를까요, 윤준아?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변이값이 똑같으니까 속도는 A, B, C 모두 같습니다. 지금 속력, 속도, 거리 변이한 거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거기 3쪽 위에 빈 공간에다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속력 속도. 속력 속도 빠르기는 우리가 시간에 대한 거리 변이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물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인데, 요거는 이쪽에 보면 빈 공간 있지. 자, 요거는 거기다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속력 속도 얘기했는데 속력은 크기만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속도는 크기와 방향이 동시에 있다라고 선생님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자, 지금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스칼라하고 벡터라는, 아마 스칼라는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스칼라. 근데 벡터는 들어봤지. 수학에서 우리 기하 벡터 뭐 이런 말 쓰잖아. 기백 그러면서. 자, 그럼 그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라고 하는 거 용어와 같은 용어인데, 자, 스칼라는 크기만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스칼라라고 합니다. 이 교재에 없어. 이쪽에다가 요거 정리하면 돼요. 크기만 있는 것을 스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표현한 것을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방향 표시할 때 우리 화살표를 표현하지. 그래서 아까 선생님 속도 할 때 우리 화살표 붙였잖아. 자, 근데 얘를 지금 써놨는데 시간이 마이너스가 있어? 아니, 시간은 흘러만 가잖아. 그래서 얘는 스칼라 값이야. 시간. 그 다음에 길이, 거리가 마이너스야? 길이가 마이너스면 어떻게? 이 물질이 줄어들어서 없어지나? 방향성이 없단 말이야. 그럼 길이를 2번 곱하면 뭐가 돼? 면적이지. 길이를 3번 곱하면 뭐가 돼? 부피가 되겠지. 질량이 마이너스야? 질량이 마이너스 뭐가 돼? 없어져? 없어져가지고 거꾸로 가? 자, 이러한 것들을 스칼라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스칼라 값을, 크기만 갖고 있는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값은 스칼라가 되는 거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되지. 그럼 그거하고 똑같이 스칼라하고 벡터를 곱하거나 나누면 그 값은 뭐가 된다? 벡터 값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시간, 길이. 그럼 시간분의 길이. 길이에서 시간을 나눴더니 속력이지. 그럼 스칼라 값이 되고. 길이를 2번 곱하면 면적. 길이를 3번 곱하면 부피. 그 다음에 질량도 스칼라 값이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지. 그럼 질량도 스칼라 값이고 부피도 스칼라 값이니까 밀도도 스칼라 값이 된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에너지. 우리 에너지 뭐 배웠지? 역학적 에너지, 중학교 때 역학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배웠지? 그 다음 전기 에너지, 빛 에너지. 그럼 모든 에너지도 스칼라 값입니다. 이따가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벡터는 이제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인데, 자, 변이라는 거 지금 선생님 배웠지? 그럼 속도는 시간분의 변인데, 벡터에다가 스칼라 값으로 나누어도 그 값은 벡터가 된다는 얘기야.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되듯이.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가속도, 힘, 운동량, 충격량. 이 운동량, 충격량 같은 경우 우리 어디서도 나와? 통합과학에서도 운동량, 충격량 나오지? 그게 벡터 값이라는 얘기야. 왜? 방향을 쓰는 속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자, 스칼라하고 벡터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 한번 인지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내용들인데, 물리에서 학생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새로운 기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기호로 바꿔서 배우는데, 우리가 속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속력 V라는 기호를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호는 전 세계 학생들이 다 똑같은 기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러시아 책을 배우고 이집트 책을 배우고 인도 책을 배우고 중국 책을 배워도 다 똑같은 기호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 기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속력 V는 T분의 S라고 했는데 거리를 S라고 표현을 했어. 거리의 기호는 S가 되고, 자, 기본 단위. 거리는 얼만큼이 떨어져 있니? 우리 보통 거리 쓰면 몇백 미터 떨어져 있어요.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런 말 쓰지. 그럼 킬로미터, 센티미터, 밀리미터 전부 다 뭐야? 미터지. 그래서 거리의 기본 단위는 미터예요. 미터. 자, 우리 질량. 질량은 mass, 질량 M. 질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를 씁니다. 킬로그램. 자, 질량은 킬로그램. 자, 시간이 타임이지. 그래서 시간 T, 스몰 t라는 기호를 씁니다. 스몰 t. 나중에 이 t가 또 온도 t도 있어. 섭씨 온도 t. 자, 근데 시간 t. 시간의 기본 단위 우리 뭐 쓴다? 1분, 1시간, 하루, 1년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뭐 쓴다? 초. 세크 초. 자, S라고 쓰고 세크. 초 단위를 쓴다. 자, 속력은 V, 벨로시티 약자. 속력 V. 얘는 거리 나누기 시간이니까 거리 나누기 시간해서 미터 퍼 세크. 속력의 기본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자, 속도는 아까 V에서 이렇게 써준다라고 했지. 벡터 값이라서. 그러면 얘는 변이가 이렇게 되니까 미터 퍼 세컨드. 왜 하살표? 벡터 값이야, 변이야. 이런 의미고요. 자, 오늘 이제 배울 게 이제 가속도야. 이 가속도가 들어가면 우리 고율통합과학에서도 배웠겠지만 여기서부터는 아마 조금 더 어려워져. 가속도라는 게. 자, 가속도는 acceleration 해가지고 가속도는 A라는 기호를 쓰고요.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의 단위를 씁니다. 미터 퍼 세크 제곱. 힘은 펄스라고 해서 힘 F라는 기호를 쓰고요. 힘의 단위는 뭐지? 뉴턴 맞나요? N이라고 쓰고 뉴턴.
뉴턴. 조금 이따 이제 힘도 배울 거야. 얘는 킬로그램 F 킬로그램 중.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쓰고요. 고등학교 때 이거 잘 많이 안 써.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이게 이제 힘의 단위 뉴턴 되고요. 에너지는 에너지 E라는 기호를 쓰고 에너지의 단위는 J라고 쓰고 뭐라 긁어주지? 몇 줄 이렇게 얘기하지 줄. 이 줄은 뉴턴 미터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 제곱. 그래서 자 질량 m, 시간 t, 속력 v, 가속도 힘. 요 얘기는 우리가 엄청 많이 쓸 겁니다. 자 이쪽에 스칼라하고 벡터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호와 기본 단위 요거 조금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뭐 할 거냐면요. 자, 여기 한 장 넘기세요. 4쪽. 4쪽. 자, 4쪽 밑에 보면 요 그림이 그려져 있지? 근데 4쪽 위에 보면 뭐가 나오지? 힘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힘부터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요 힘은 우리 뒤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먼저 배우면 이해가 더 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 여기 힘에 대해서 힘과 물질 운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힘의 기호라고 뭐라고 했지? F 이렇게 된다. 힘의 단위는 뭐라고 했지? N이라고 쓰고 뉴턴이라고 읽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알짜 힘, 알짜 힘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알짜 힘은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합력이라고 배웠습니다. 합력. 합한힘이라는 얘기지. 중학교 때 이거 합력 이런 거 배우셨나요? 이쪽으로 10뉴턴, 이쪽으로 5뉴턴이면 합력이 15야 이런 거 배웠나요? 그럼 이쪽으로 12고 이쪽으로 오면 얘 합력은 오른쪽으로 5야 이런 거 배웠나요? 안 배웠나? 요즘 이거 안 배우나? 기억이 나? 처음 들어봐? 승우는 배운 거 같아? 처음 봐? 이 모는 종이에 이렇게 모는 종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얘 뭐 평행사변 대각선기를 한 칸이 뭐 10뉴턴이야 뭐 해가지고 이런 거 합력 계산하는 거 안 배우나요? 요즘? 그래? 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힘은 알짜 힘, 합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 힘이 나오면 이제 자동적으로 따라올 말이 가속도예요. 가속도. 자, 힘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속도 가속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돼. 가속도. 힘이 나오면 가속도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어떨 때 힘의 표현부터 볼까요? 자, 힘의 표현. 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점을 찍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점을 찍고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힘의 작용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화살표의 길이를 힘의 크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요. 이 화살표의 방향을 힘의 방향. 그래서 힘의 작용점, 크기, 방향을 우리가 힘의 3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힘의 3요소는 아니지만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한번 더 써먹을 게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 뒤로 연장한 선을 힘의 작용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용선. 자, 이것을 우리가 작용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우리가 어떨 때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야, 차! 선생님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요? 힘 줬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힘 주는 척만 하고 소리만 냈을 수도 있죠. 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야 하는데 벽이 부서졌어. 그럼 좋겠지. 힘을 줬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힘이 작용했다. 어떨 때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모양의 변화 원인. 모양이 변했을 때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이 변했을 때 모양의 변화 원인이 힘이다. 자, 두 번째 어떤 물체가 있는데 뒤에서 밀었어. 그럼 물체의 속력이 어떻게 돼? 빨라진다. 맞나요? 속력이 빨라진다. 자, 그 다음에 물체가 가는데 내가 뒤에서 잡아당겼어. 그럼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그래서 속력 변화의 원인. 속력 변화의 원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물체가 가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밀었어. 그럼 방향이 바뀌지? 그럼 세 번째 운동 방향의 변화 원인. 운동 방향의 변화 원인을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변하면 우리가 힘이 작용했다, 알짜 힘이 작용했다, 합력이 있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힘이 작용한 운동을 우리가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힘이 나오면 가속도를 떠올려라. 가속도라는 말이 나오면 힘을 떠올려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 아니야, 밑에 다 하고 정리하자. 자, 그럼 봐. 지금 여기 실성이 운동 방향이고 점선이 힘의 방향이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선생님 네 가지로 구별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네 가지 그림인데 첫 번째. 자, 얘는 일로 운동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했네. 그러니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거고 얘는 이렇게 운동하는데 힘을 일로 밀었네. 그럼 얘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 그럼 얘는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느려지겠지. 그럼 속력은 감소해. 이렇게 되고. 얘는 속력은 어떻게 되겠어? 속력은 증가해.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가는데 내가 잡아당겼다라고 해서 속력이 느려지긴 하지만 운동 방향이 변하는 거 아니지? 그럼 가는데 내가 뒤에서 밀면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 아니지? 그러니까 속력은 감소하고 속력은 증가하지만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운동 방향은 일정하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경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경우. 자,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할 때는 그럼 뭐만 변한다?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뭐의 변화만 생긴다? 속력만 변한다. 속력만 변한다. 이렇게. 자,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만 변한다. 나란한 경우. 이게 무슨 운동이라고 했어? 가속도 운동. 우리가 여기 배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원은 이 경우만 배워. 속력이 변하는 경우. 속력이 변하는 경우. 이 경우만 배울 거야. 자,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얘는 자, 물체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요. 그럼 지금 뭔가 밀거나 당겨야지 속력의 변화가 생긴다고. 근데 얘는 분명히 힘이 작용했는데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았네. 맞나요? 그럼 얘는 뭐만 변한다? 속력의 변화는 없어. 속력은 속력 변화가 없어. 그럼 얘는 속력은 일정해. 속력 변화가 없다. 속력은 일정하다. 그럼 뭐의 변화만 생긴다?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한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야. 그럼 뭐의 변화만 있다?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한다. 이러한 운동 우리가 속력이 일정하니까 등속 방향이 계속 변한다고 해서 원운동,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일로 운동하는데 이렇게 당기잖아? 그럼 이 물체가 이렇게 바뀌어. 딱 얘가 일로 운동하는데 일로 당기잖아? 그럼 이 물체가 또 바뀌어.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하게 돼. 등속 원운동. 그럼 이렇게 원의 중심을 향하는 힘을 부심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향할 부자, 원의 중심을 향한다 90력이라고 하고 쉽게 말해서 방향과 90도로 작용해. 방향과 90도로 작용해. 일로 가려고 하면 얘가 일로 당겨.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계속 90도야.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90도로 작용한다는 말은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은 거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등속 원운동이라고 하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일 때는 운동 방향만 계속 변하게 된다. 되셨나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고3 때 배우자. 우리가 배우는 건 속력 변화만 배운다라고 했었지.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자, 기운 냅시다. 여기 꺼야겠구나. 자, 기운 냅시다. 자, 세 번째. 힘의 방향과 자, 운동 방향이 비스듬하게 작용을 하는 건데, 자, 비스듬하게. 그럼 얘가 이렇게 운동하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했어. 지금 힘이 이렇게. 그럼 뭔가 민 것도 같은데 또 완전히 밀었다기도 하기 애매한 게 얘는 요 힘과 요 힘. 그러니까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이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럼 수평 방향의 힘은 뭘 변화시킨다라고 했어? 속력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지. 이 수직 방향의 힘은 뭘 변화시킨다고 했어? 방향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속력과 방향 둘 다 변한다. 속력과 방향 둘 다 변한다. 둘 다 변한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뭐가 있냐면요. 물체를 우리가 비스듬하게 던지면 이렇게 운동하는 거 있지. 포물선 운동. 그 다음에 시계추 진자 운동 있지. 진자 운동. 빨라졌다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그럼 일단 운동이 이렇게 곡선으로 되면 어떻게 돼?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직선으로 되면 방향이 안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선으로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나란한 거고, 이렇게 곡선이 된다는 얘기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셋 다 힘이 작용했고 힘이 작용했고 힘이 작용했지? 힘이 작용하는 운동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해요. 힘 하면 가속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여기 있는 힘 내용하고 정리하세요. 자, 다시 3쪽으로 와서요. 자, 3쪽 중간에 보면 등속 직선 운동 보이시나요? 차단이 등속 직선 운동. 자, 등속 직선 운동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를 우리가 등속도 운동 이렇게 있는데, 등속도 운동 한번 볼게요. 자, 등이 얘기하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일정해. 뭐가? 속도가. 자, 속도는 그럼 두 가지를 표현하는 거야. 뭐뭐 표현한다고? 속력과 방향을 동시에 표현하는 게 속도야. 맞나요? 그럼 얘는 속력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해. 자, 일정하다는 말은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그럼 선생님 앞에서 지금 방금 배운 게 뭐야? 힘에 대해서 배웠지, 알지? 힘은 속력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방향을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속력이 일정하다는 건 속력 안 변했어. 그 다음에 방향이 일정하다는 말은 방향도 안 변했어. 그럼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했으니까 얘는 자, R자의 두 글자로 뭐라고? 합력. 자, 이 R자의 합력이 0이다. 그러니까 아예 이론적으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거나, 근데 이 세상에 물질이 존재하는 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왜? 뭐가 있지? 물질이 존재하면 바로 중력이 있단 말이야. 무게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는 않을 수는 없어. 근데 그 모든 힘의 R자의 합력이 0인 것을 등속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등속도는? 자, 이제부터 이제 그래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요 얘기는 고율통합과학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거지? 등속도 운동. 자, 시간이 지나도 속력 속도가 일정해. 안 변하는 운동이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아랫부분의 면적은 뭘 의미할까요? x축과 이루는 면적은 얘는 속력, 여기는 시간. 그럼 얘가 속력 v고 시간이 되니까 얘는 vt가 되는 거야. 그럼 속력 v는 t분의 s인데 s는 뭐가 되지? vt. 그럼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동거리 변이가 된다. 이동거리.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변이 값이 되더라. 이해되셨나요? 등속도.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등속도에서 속력 시간이 이동거리 변이가 아니라 모든 VT 그래프에서 자, 모든 VT 그래프에서 얘는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나면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지. 이거 우리 중력장에서 자연학화 운동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지. 그 다음에 또 VT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뭐하는 운동이야? 감소하는 운동이지. 또 얘는 물체를 던져 올렸을 때 속력이 점점 줄어들어서 최고 속력이 0이 되는 거지. 그럼 이 아랫부분, VT 그래프의 아랫부분의 면적은 모두 이동거리 변이가 된다. 이동거리 변이 값이 된다라는 어떤 그래프. 어떤 그래프든 VT에서 X축과 이루는 면적은 이동거리 전이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시간 거리 그래프가 있다라고 한다면 1m/테크로 운동한다고 치면 1초에 1m씩 가는 거지. 그러면 1초가 됐을 때는 1m를 가는 거야. 2초가 됐을 때는 얼마를 가? 2m를 가겠지. 그럼 3초가 됐을 때 3m를 가겠지. 그럼 0.1초는 0.1m를 간단 말이야. 그럼 모든 시간에 대해서 거리를 표현하면 이런 그래프가 돼.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울기는 무조건 기울기가 뭐야? 경사지, 경사.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끄면 A, B, C가 있어. 그럼 A, B, C 중에서 기울기가 누가 제일 커? A가 제일 크지. 그럼 기울기라는 말은 수학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지금 끄면 선생님 무슨 값이 똑같아? X축 값이 똑같지. X축 값이 똑같았을 때 Y축 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큰 거야. Y축 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크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뭐가 똑같아? Y축 값이 똑같지. 그럼 Y축 값이 같을 때 X축 값이 작았더니 큰 거지. 그래서 기울기는 모든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해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렇게 표현할 건데 이 델타라는 말은 변화량을 뜻해. 그럼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지. 그럼 X축이 변하면 이게 뭐가 변하지? X축은 시간이잖아. 그럼 X축은 시간 t 이렇게 되겠지. 그럼 Y축은 뭐가 변했어? 거리 변이가 변했지. 그러면 시간 t분의 거리 변이 s가 되니까 이게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거잖아. 시간분의 거리가 되는 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지? 속력. 자, 그럼 기울기는 속력, 속도를 의미하고 이 기울기가 변환이 일정하니? 일정하지.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속력이 일정한 등속운동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럼 A가 기울기가 제일 빠르니까 얘도 기울기가 일정하고 B도 기울기가 일정하고 C도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A, B, C 셋 다 등속운동이 되고 그럼 만약에 이게 A가 되면 B는 조금 더 느린 등속운동이고 C는 더 느린 등속운동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지. 그럼 선생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등속운동에서만 뿐만 아니라 모든 ST 그래프의 기울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어. 얘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 그럼 얘는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이야. 이건 힘을 받는 물체 운동이지. 운동량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 ST 그래프에서 기울기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감소하고 있지. 그럼 얘는 기울기가 감소하니까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등속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VT 아랫부분의 면적은 이동거리 변이를 의미하는 거고 자, ST 그래프의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거기에 요거 부분도 정리하세요. 칸이 모자르면 이쪽 빈 칸 있지? 거기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볼 거냐면 평균 속력하고 순간 속력을 볼 겁니다.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우리 속력 얘기했는데 이제 평균 속력, 순간 속력, 상대 속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 정리해볼게요. 책에 없어요. 이거는 거기 밑에 이쪽에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서울이고, 자, 여기가 대전이라고 할까요?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뭐 200km 된다라고 할까? 이렇게 들어. 근데 내가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2시간 걸렸어. 그럼 속력은 얼마니? 라고 하면 얼마나 얘기해? 200km 가는데 2시간 걸렸어. 그럼 얼마지? 100km/h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럼 이 100km/h 어떻게 계산했어? 200km 나누기 2시간 한 거지.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1시간에 100km를 가면 2시간 뒤면 200km를 가서 대전에 도착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100km/h의 속력으로 계속 갔을까? 차가 없어서 한 150, 160으로 달렸을 수도 있고, 물론 그러면 가속이지만 차가 막혀가지고 20, 30으로 갔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출발할 때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10, 20 이렇게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100km/h라는 말은 1시간에 100km씩 간 셈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이게 무슨 속력이다? 평균 속력이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평균 속력인데 이게 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전체 총 걸린 시간분의 전체 총 이동한 거리, 이게 평균 속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우리 앞에서 속력을 T분의 S잖아. 그럼 이게 전체 시간이잖아. 이게 전체 이동한 거리지. 그럼 우리가 앞에서 구한 V는 T분의 S가 뭐다? 평균 속력이다. 만약에 직선 거리로 했다라고 한다면 변이값이 되니까 평균 속도 이렇게 되겠지. 평균 속력의 의미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를 평균 속력으로 구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그래프가 주어지면 X축과 Y축이 뭔 의미하는지부터 보자고요. 자,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거리 S래. 자, 그런데 얘가 이렇게 운동을 했어. 그럼 만약에 자, 이렇게 문제가 돼. T1에서 T2까지 평균 속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평균 속력이라는 말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전체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 그럼 T1에서 T2까지니까 시간 얼마 걸렸어? T2 빼기 T1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T1이 있을 때는 S1의 위치에 있었고 T2가 됐을 때는 S2의 위치에 있었대. 그럼 얘는 이동거리는 어떻게 돼? S2 빼기 S1이 되겠지. 그래서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력은 T2 빼기 T1분의 S2 빼기 S1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갖다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게 T1에서 T2까지의 평균 속력이야. 이 전체 그래프의 기울기가. 그럼 만약에 T2까지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하면 이렇게 해서 T2까지 딱 그리면 이거는 T2까지의 평균 속력이 되는 거고, 그럼 순간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는 T1에서의 순간 속력이 되고, 이렇게 그리면 이건 T2에서의 순간 속력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무슨 속력? 순간 속력. 전체 기울기는 무슨 속력? 평균 속력이 된다는 거지. 자, 평균 속력과 순간 속력 되셨나요? 거리하고 변이가 같으면 평균 속도, 순간 속도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요거 그래프 하나 그리고 요것도 정리하세요. 상대 속도. 자, 우리 상대 속도는 선생님 교재에 굉장히 조그맣게 써놨는데 어디에 써놨냐면 이쪽, 상쪽에 보면 아까 등속 직선 운동 위에 보면은 거기 있지. 상대 속도 조그맣게. 거기 조그맣게 써놨는데 상대 속도. 자, 그럼 우리 상대 속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속도, 오늘은 이제 가속도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상대 속도를 하고 가속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속도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 예를 들어놨는데, 자, A가 오른쪽으로 3m/s 운동하고 있어. B는 왼쪽으로 2m/s, 800m 떨어져 있는데, C는 왼쪽으로 7m/s 운동하고 있다. 자, 그럼 A는 3, B는 2, C는 7로 가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봤을 때의 속력이야?
여기 있는 정지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지표면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의 속력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A가 B를 봤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차를 타고 가면 옆에 있는 차가 굉장히 빠른데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근데 반대쪽에 오는 차는 어때? 굉장히 빠르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 속도는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속도가 얼만큼으로 보이니? 라고 하는 것이 상대 속도의 개념이야. 그럼 사실 A가 B를 봤어. 자, 속도니까 방향도 표현되어 있는 거지. 그럼 A가 B를 봤을 때 어느 쪽으로 가? 왼쪽으로. 얼마처럼 보일까? 5m/s라는 거 아마 다 알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속도보다 얘 속도가 더해졌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A가 B를 봤을 때 일단 왼쪽으로 가고 5m/s로 오는 것처럼 보이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정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처럼 오겠니? 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정지에 있을 때라고 가정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이 내가 정지에 있다라고 가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지에 있는데 상대방이 5m/s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야. 실제로는 나는 3으로 가고 얘는 2로 가는데. 그럼 A가 B를 봤을 때는 왼쪽으로 5m/s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이 몇 초 뒤에 만날까요? 160초 뒤에 만나겠지. 800m를 가면 160초가 아니구나. 160초 같구나. 5 곱하기 160 하면 800이 되는 거니까 160초 뒤에 A와 B가 만나. 근데 사실 160초가 지나면 A가 여기서부터 160 곱하기 3 하니까 480m 거리를 이동하고 B는 160 곱하기니까 320m 지점 여기에서 만나게 되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자, 그럼 A가 C를 보면 얼마처럼 보여? 10m/s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맞나요? 그럼 B가 C를 보면 어떻게 보여? 5m/s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인다. C가 B를 보면 어떻게 돼? B는 왼쪽으로 가지만 B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상대 속도야. 그럼 상대 속도는 VAB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A가 B를 본 속도야. A가 B를 본 속도. 그럼 A가 B를 봤을 때 상대방의 속도 VB에서 내 속도 A를 빼준 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고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B는 왼쪽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빼기 A는 오른쪽으로 하니까 얘는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플러스 3 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그럼 A가 B를 봤을 때 마이너스니까 일단 왼쪽으로 5m/s처럼 오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상대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수학에서 말하는 벡터 계산이거든. 자, 이 벡터 계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기준이라고 친다면 자, A는 이쪽으로 3m/s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3m/s로 운동하고 있고 B는 이쪽으로 2m/s로 운동을 하고 있고 자, C는 이쪽으로 7m/s로 운동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는 여기에 있고 B는 여기에 있고 C는 여기에 있다고. 그럼 A가 B를 봤다라고 한다면 A에서 B 쪽으로 이렇게 끄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야? A가 B를 봤으면 일단 왼쪽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의 2니까 얼마? 5. 화살표의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럼 C가 B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럼 A가 C를 봤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럼 마이너스 10m/s. 이게 사실상 벡터 계산이다. 근데 자,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뺀 값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 요 수식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럼 봐. AB가 160초 뒤에 만나. 그럼 A하고 C는 얼마 만나? 800m, 1200m를 10m/s로 다가오니까 200초 뒤에 만나지. 그럼 A가 B를 만나고 40초가 지나면 C하고 만나. 자, 그 다음에 BC는 언제 만나? C가 빠르니까 BC도 언젠가 만나게 되겠지. 그러면 C가 B를 봤을 때 5m/s로 다가오는데 얼마? 1200m를 다가와야 되니까 몇 초 뒤에? 240초 뒤에.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A가 B를 만나고 40초가 지나면 A와 C를 만나고 또 40초가 지나면 B와 C가 만난다라는 얘기야. 그럼 VAC 마지막 하나만 할게. 이건 누가 누굴 본 속도야? A가 C를 본 속도지.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의 속도 C에서 내 속도 A를 빼주면 되고 C의 속도는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7 빼기 내 속도는 오른쪽이니까 빼기 플러스 3 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계산해진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거
안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가속도 할게요. 자, 넘기세요. 5쪽 제로에 가속도 찾았나요? 자, 오늘 하이라이트 가속도입니다. 자, 선생님 가속도 나오면 뭐부터 생각하라고요? 한 글자고 힘. 힘이 작용했어요. 가속도 힘. 그럼 힘이 작용하면 뭐의 변화? 속력의 변화가 생기거나 운동 방향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뭐만 배운다고? 나란할 때 속력의 변화만 생기는 거야. 자, 그럼 가속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속도라는 말은 속도를 가하다 이 말이야. 아, 힘이 작용했다. 그러니까 속력이 변했다는 얘기야. 그럼 이동 거리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은 반드시 시간, 얼마의 시간 동안 얼만큼의 위치가 변했니? 이게 빠르기를 나타낸 거야. 그럼 힘이 작용하면 뭐의 변화가 생긴다고? 속력의 변화가 생기겠지. 그럼 그 변화 정도라는 얘기는 일정 시간을 주고 속력 변화가 얼만큼이 됐니? 이게 가속도의 의미다. 그럼 가속도를 정의를 하면, 자, 가속도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의 의미가 돼요. 자, 아까 그럼 속력 속도? 속력 속도를 보면 얘는 단위 시간당, 요 단위 시간당 요 말이 뭐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요 얘기가, 시간의 변화에 따른 단위 시간당 거리, 이게 속력 속도. 단위 시간당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 변화량, 이게 가속도. 가속도 작용 반드시 뭐가 작용했다고? 힘이 작용했다. 그럼 가속도를 우리가 한국말로 정의를 해보면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 이게 가속도가 되고,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나중에서 처음값을 빼면 되는 거야. 자, 선생님 재산이 1억 있었는데 선생님 재산이 3억 됐대. 변화량이 얼마야? 재산 변화량이 2억 맞나요? 3억에서 1억을 뺀 값이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무조건 그 값이 변화량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시간의 변화는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이렇게 되는 거야. 속도의 변화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이게 가속도가 돼요. 그럼 이걸 갖다 기호로 나타내보자. 자, 가속도 acceleration 이렇게 되죠. acceleration에서 가속도 A는 변화량이 뭐라고 했어? 델타, 삼각형 델타라고 했지? 그럼 시간이니까 델타 T분의 속도니까 델타 V, 이게 가속도가 되고, 자, 얘는 시간의 변화니까 나중 시간 T, 지금부터 시작하면 지금 기준이니까 언제부터 시작? 0초부터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T 빼기 0이 시간입니다. 그럼 나중 속도를 V라고 하고, 얘는 0초 때 속도라고 해서 V0라고 표현하는 거야. 0초 때 정지해 있을 수도 있지만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를 뺀 값이 가속도가 되고, 다시 얘기하면 T분의 V-V0, 이게 가속도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단위를 한번 보면요. 자, 속도에서 속도를 빼면 여기는 미터 퍼 세크잖아. 뭐로 나눴어? 미터 퍼 세크에서? 시간으로 나눴지. 그럼 속력 속도에서는 미터 퍼 세크인데 1초당 몇 미터가 변했니? 이게 속력 속도가 되는 거고, 가속도는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가 변했니?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 다시 정리하면 미터 나누기 세크 나누기 세크지. 그럼 1분의 세크가 되니까 정리하면 뭐가 된다?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가 된다. 그럼 이 미터 퍼 세크 제곱이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생소하다고. S 제곱, 세크 제곱, 시간을 두 번 나눠? 이게 아니라, 자, 미터 퍼 세크라는,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조금 익숙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 속도의 부호는 뭘 나타냈지? 속도의 부호? 운동 방향을 나타냈다라고 했어. 속도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운동 방향을 나타냈어. 그럼 가속도도 벡터야. 방향이 있다고, 힘이 작용했으니까. 그럼 가속도의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의 방향을 나타낼까? 가속도 하면 뭐 생각하라고 한 글자? 힘. 얘는 힘의 방향을 나타낸다. 그럼 한번 볼게요. 가속도 A가 0보다 큰 플러스 값을 갖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일로 운동하는데 힘이 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 그럼 얘는 속도가 반드시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겠지. 그럼 가속도 A가 0보다 크다는 말은 운동 방향과 속도의 방향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는 얘기야. 그럼 선생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물체가 2m/s 운동하고 있어. 자,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방향으로 힘 F만큼 작용했어. 그럼 얘는 빨라지겠지. 그랬는데 시간을 측정했는데 3초 후에 얘가 8m/s 운동하고 있어. 그럼 얘 가속도 구하면 어떻게 돼?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하면 시간이 3초 동안 2에서 8이 됐으니까 6m/s가 증가했네. 그럼 얘 가속도는 어떻게 돼? 플러스 2m/s 제곱 되겠지. 그럼 가속도가 플러스 2, A가 0보다 큰 값이라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뭐하다?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에이 뭐야 반대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다. 이걸 우리가 뭐로 표시한다고요? 플러스로 표현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반드시 속도가 어떻게 되겠다? 증가하겠지.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자 그럼 A가 0보다 작은 음수의 개념 이걸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8m/s 운동하고 있는데 힘이 이렇게 작용해서 잡아당겼다 이 말이야. 자 그럼 3초 후 얘가 2m/s를 운동했어. 그럼 가속도를 구한다라고 치면 3초에서 8에서 2 됐으니까 얼마 감소했어? 마이너스 6m/s가 감소했네. 그럼 얘는 가속도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2m/s 제곱. 1초에 2씩 줄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가속도 A가 0보다 작은 마이너스 음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서로 뭐하다? 반대구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구나. 그게 가속도 A의 음수의 개념이다. 이거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자 요거하고 우리 오늘 배운 문제 요 문제만 풀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까지 정리하세요. 가속도 제일 위에다가. 자 11점 한번 볼게요. 개념하기 문제 1번. 자 형민이가 수영장에서 수영 연습을 하고 있다. 50m의 직선 레인을 3번 왕복했대요. 왕복이 뭐야? 왔다 갔다 한 거지?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얼마야? 그럼 이동거리가 100 맞나요? 그럼 3번이니까 300m 이동거리. 변이는 얼마야? 제자리니까 0. 그래서 거리는 300m, 변이는 0 이렇게 되겠지? 됐네. 자 그 다음 2번. 자 그림은 직선도로 위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0에서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6초까지 10m를 갔지? 그 다음에 6에서 10초까지 얼마를 돌아왔어? 6m를 돌아왔지?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얼마? 16m 이렇게 되겠지. 이동거리는 16m. 그럼 변이는 10m를 갔다가 6m 돌아왔으니까 변이는 얼마가 돼? 4m가 되겠지? 변이는 4m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3번.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에 대해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린 맥 투표하시오. 물체가 직선 위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할 때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 크기는 같다.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 거리와 변이가 같겠지? 그럼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가 같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 방향이 변한대. 그런 말은 무슨 얘기야? 얘가 이렇게 곡선으로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있으면 이게 변이 값이 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동거리가 반드시 변이보다 크겠지? 그럼 속력이 속도보다 크다. 근데 속도가 속력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가 돼야 되겠지? x. 그 다음에 4번. 자 위치 시간이니까 ST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 있지?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10초까지 여기 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A 이렇게 B 이렇게 C래요. 그러면 여기서 10초까지 세물체의 평균 속력과 시간 t 여기가 시간 t일까? 시간 t에서의 순간 속도의 크기를 비교하시오. 그럼 10초까지 평균 속력 10초 동안 전부 다 얼마를 갔어? 10m를 갔다. 맞나요? 그럼 얘 평균 속력은 A, B, C 모두 같다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t초에서 순간 속도는 뭐야?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지. 그럼 A는 이렇게 되고 B는 이렇게 되고 C는 이렇게 돼. 누가 제일 커? C가 제일 크지? 그러면 t초에서의 순간 속도는 C, B, A가 답이 됩니다.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그럼 맑은 나온 김에 자, 요거는 응용 5번 말고 지금 4번. 자, 똑같이 선생님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여기에 요번에 이제 VT야. A, B, C 있다고 치자. 1초. 그럼 똑같이 뭐 10초라고 할까? 10m/s라고 할까? 그럼 10초까지 평균 속력은 누가 제일 빠를까? 10초까지 평균 속력. 여기선 선생님 A, B, C가 같다라고 했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됐어? 얘는 거리인데 여기서는 뭘로 바뀌었어? 속력으로 바뀌었지. 그럼 10초까지 평균 속력 누가 제일 빠를까? 승우야 누가 제일 빠를 것 같아? 아니면 같을까? 윤준은 누가 제일 빠를 것 같아? 평균 속력 우리 어떻게 구한다고 했지? 전체 시간분의 전체 이동한 거리라고 했지.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이 이동한 거리라고 했으니까 A는 얼만큼 갔어? A는 이만큼 갔다고 이만큼. 그럼 B는 얼마만큼 갔어? B는 이만큼 갔다고. 그럼 C는 얼만큼 갔어? C는 요만큼 갔다고. 그럼 누가 제일 빠르? A. A가 제일 빠르니까 이때 만약에 요게 X에서 V로 바뀌면 A, B, C가 되는 거야. 답이 확 바뀌지. 지금 Y축 하나 바뀌면. 두 개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얘는 10초 동안 똑같은 거리를 갔으니까 A, B, C가 같은 거고 얘는 평균 속력은 10초 동안 이동한 거리라고 했잖아. 그러면 VT에서 아랫부분 면적 A는 이만큼, B는 삼각형, C는 요만큼이 되니까 A가 이동거리가 제일 많아서 A가 제일 빠르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근데 5번.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는 얼마야? A가 B를 봤을 때 내가 볼 때 너네 틀렸을 거야 분명히. 마이너스 17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왜? 얘는 서쪽으로 17이라고 써야 돼. 왜? 거기 방위기호 보이시나요? 여기 방향 이렇게 주어져 있지? 얘는 서쪽으로 17m/s라고 해야 돼. 만약에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틀렸다고 할 수도 있어. 자, 그럼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는 얼마가 돼? 동쪽으로 17m/s라고 쓰셔야지 정확한 답변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자, 0에서 5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얼마야? 아랫부분 면적 구하면 되니까 35m가 되겠지. 그 다음에 7번. 속력은 얼마야? 기울기 구하면 되지. 5분의 10이니까 2m/s가 되겠지. 자, 8번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직선 위에서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와 단, 처음 속도의 부호는 플러스다. 자, 가속도가 0. 자, 가속도 하면 선생님 한 글자 뭐 생각하라고요? 힘. 힘이 0이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그럼 가속도가 0이면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맞네요, 동그라미. 자, 가속도가 플러스야. 가속도가 플러스는 무슨 뜻이라고 했지?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다 이 얘기지. 그럼 속력 계속 증가지. 됐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지. 자, 근데 거기에 계속 감소한다. 자, 그럼 선생님 봐봐. 한 번에 계속이라는 말을 뺄게. 그럼 가속도가 마이너스면 속력은 감소한다. 이런 맞아. 근데 계속 감소한다면 틀린 거야. 이건 X야. 왜냐면 자, 선생님이 지금 일로 운동하고 있어. 일로 운동하고 있는데 뒤에서 힘이 작용했어. 그럼 난 속력이 계속 어떻게 돼? 느려지겠지. 그럼 언제가 나 멈춘다고? 근데 힘이 계속 작용하면 어떻게 돼? 뒤로 가지. 그럼 이때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아지니까 이때 빨라진다. 그러니까 속력이 감소했다가 속력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감소한다라고 했으면 틀린 거야. 근데 그냥 감소한다라고 했으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아, 이 선생님 말장난인데요. 아니, 말장난이 아니야. 이게 실력이야.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해됐니? 자, 계속 이거 그래서 X야, X. 자, 그 다음 9번. 다음 여러 가지 경우 가속도를 구하시오. 직선 도로에서 20m/s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가속 배선을 밟아 10초 후에 50m/s가 되었다. 그러니까 10초 동안 얼마가 증가했어? 30 증가했으니까 1초당 얼마 증가한 거야? 3 증가했으니까 3m/s 제곱 하면 되겠지. 플러스 3m/s 제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0m/s 속도로 달리던 자동차가 급조이동을 하여 2초 정지했다. 이건 마이너스지,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니까 2초 동안 20번 했으니까 얼마? 마이너스 10m/s 제곱이라고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이제 처음에 왔을 때 헷갈릴 텐데. 자, 동쪽을 향해 20m/s로 달리는. 그럼 예를 들어 이쪽이 동쪽이라고 할까요? 자, 동쪽을 향해 20m/s로 달리던 자동차가 4초 후, 자, 서쪽으로 8m/s가 되었대. 그러면 이때 가속도는 얼마니? 그럼 얘는 20이 변하고 8이 변했으니까 얘는 28이 변한 거야. 그러면 얘는 서쪽으로 얼마가 되는 거야? 4초 동안에 얼마 변했다고? 마이너스 28이 된 거지. 20이 변하고 8이 됐으니까 28m/s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서쪽으로 7m/s 제곱이라고 하셔야지 정답입니다. 왜? 방향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7m/s 제곱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야.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 지금 12쪽까지 다 얘기했고요. 오늘은 숙제 없습니다. 오늘 숙제 없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 등가속도 운동하고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나서 숙제를 내줄 겁니다. 됐나요? 파악은 여기서 할 겁니다. 그냥 선생님이 할 거야.